제정신으로 이런 걸 만든 건가? 빌런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메이저 브랜드에서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타원형 아이코닉 워치는 마이크로 브랜드 정도의 체급에서는 그 회사의 명운을 건 도박수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투세노의 슈퍼 빈티지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요? 시계를 보시고 애호가분들의 덕력을 기반으로 정확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원형 시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부터 타원형 시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거든요. 관심이 있는 타원형 시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파텍 필립의 골든 일립스와 까르띠에의 베누아. 골든 일립스가 황금 비율로 계산된 완벽한 타원이라면 베누아는 둥글다라기보다는 흐른다에 더 가까운 느낌을 주는 아주 우아한 라인을 가진 아이코닉 워치예요. 슈퍼 빈티지는 베누아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리스키한 모델입니다. 이게 될까? 이게 통할까? 이게 먹힐까? 세로 40.5mm, 가로 34.5mm, 두께 8.7mm, 러그는 18mm인데 케이스 안쪽에 장착되는 커버드 스프링바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드파티 스트랩의 줄질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99, 에타 7001 핸드와인딩 무브먼트, 42시간의 파워 레이저브, 더블 커버드 케이스, 더블 커버드 클래스. 이런 시계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이미 타원형이라는 형태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의도는 충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17cm 손목 둘레를 가진 제 손목에 올려보면 대략 이 정도의 핏을 보여주는데요. 그때 그 시절의 빈티지 워치와 비교한다면 크다면 클 수도 있는 사이즈, 현대 시계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의 시계 브랜드들은 이런 시계를 그 누구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다이버, 스포츠, 크로노, 필드만을 반복했을까? 그건 시계를 제작하는 행위 자체가 이제는 로망보다는 비즈니스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거래해온 파트너 공장, 안정적인 무브먼트 공급처, 별도의 QC 라인과 조립 인력들을 탄탄하게 갖춘 메이저 브랜드와 다르게 마이크로 브랜드는 좋은 제작사 찾기도 어렵고 소량 생산은 무시당하거나 단가가 폭등합니다. 무브먼트 수급에 제약이 붙고 케이스 제작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금형 비용, QC 불량 나면 몇 개월은 통으로 날아갑니다. 시계 하나 만들려면 케이스, 다이얼, 핸즈, 버클까지 전부 별도의 금형 제작이 필요한데 금형 하나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 가량 비용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또 최소 주문 수량 MOQ가 존재해요. 만약 팔리지 않는다면 재고는 전부 떠안아야 하고 이걸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금형 비용과 기회 비용은 하나의 브랜드를 망하게 하는데 충분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이미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미 인기가 보장된 것들을 쫓으면서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슈퍼 빈티지는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이 시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특이한 비율의 다이얼, 위아래는 스니키하고 좌우는 통통한 비대칭 케이스는 휘어져 있고요. 그에 맞게 글래스 역시 커브드로 만들어졌습니다. 안연필의 촉을 닮은 핸즈 디자인, 비대칭 크라운, 마치 커스텀 주문으로 만들어진 시계 같아요. 제가 우려하는 첫 번째 요인은 시장의 크기입니다. 지금 시계 브랜드들의 개성의 다양성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지만서도 그 안에서 평균을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빈티지 다이버 워치, 로얄오크 베이스의 스틸 스포츠, 미국군 혹은 영국군 디자인의 필드 워치, 이렇듯 성공의 공식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스펙들이 정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균값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원형의 빈티지 드레스 워치는 이 평균값에서 아득히 벗어나 있습니다. 디자인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브랜드의 철학이나 개성이나 의도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과연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애호가들이 얼마나 될까? 이 우려가 현재 타원형의 빈티지 드레스를 만드는 시계 브랜드가 전무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평균에 물려 신선한 것을 찾고 있는 애호가들의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전역한 BTS-B가 간절하게 찾고 있었던 까르띠에의 크래쉬를 드디어 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소식이 뉴스가 될 만큼 한국에서 빈티지에 대한 인식은 많이 부족한데요. 어떠한 매력적인 아이코닉 워치가 팔리려면 혹은 빨리려면 B 같은 선구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고 라이트한 애호가들이 그 다음
대중들에게 내려오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세이코 터틀을 예시로 말씀드리면요, 지금에 와서 세이코 터틀이라는 아이코닉이 대중들에게 어느 정도 소화가 된 디자인이라 입고가 되자마자 순삭되는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다이버 워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개못생긴 비주류 다이버 워치였거든요. 제 판단으로 2024년까지는 사람들이 아직 터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묵혀두었다가 올해가 되어서야 터틀의 리뷰를 공개했습니다. 그럼 베누아 디자인의 타원형 드레스워치가 과연 대중들과 애호가들에게 익숙한가? 아마 슈퍼 빈티지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가 아니고 숫자보다는 로망을 먼저 생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애호가들은 새로운 것을 정말 싫어해서 시계 브랜드들도 이것을 눈치채고 몇 년 전부터 복각, 또 복각, 하지만 가끔 그 조용한 물결 속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시계가 나옵니다. 까르띠에 베누아를 오마주하면서도 그걸 뻔하게 흉내내지 않고 아주 파격적인 색으로 시계의 정체성을 부여했는데, 빈티지 시계 시장을 전부 뒤져봐도, 현행 브랜드들을 모두 찾아봐도,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봐도 이런 색상을 시도할 모델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핸즈홀 중심부에는 열대 과일에서 볼 법한 강렬한 레드 색감이 귤 껍질과 흡사한 질감 위에 놓여져 있고, QC를 꽤 높은 수준까지 잡은 핸즈와 스몰 세컨즈, 그리고 이것과 단차를 두고 살바도르 달리가 디자인한 듯한 숫자 인덱스가 그라데이션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타원형 케이스 자체가 이미 여성적 코드가 강합니다. 이 곡선 케이스의 작고 얇은 비율은 남성 중심의 툴워치와 완전히 다른 DNA를 가져요. 그러니 이 강렬한 레드가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색상은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역시 현존하는 시계 씬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감인 모히또, 그리고 에스프레소 마티니. 강한 정체성을 가진 시계는 팬을 만듭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시계가 아니라 이제는 나만의 취향을 찔러주는 브랜드가 필요해요. 낯선 타원형 시계, 점점 작아지는 드레스워치의 파이, 그것도 빈티지, 부족한 밸류라는 걸림돌들이 존재하지만 지금 시계 시장은 어차피 팔릴 시계보다는 하고 싶은 시계가 오히려 살아남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브먼트는 에타 7001로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가진 핸드와인딩 무브먼트로 엉덩이를 깔만한 가치가 있으면서 안정적이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가진 유일한 무브먼트입니다. 허나 개인적으로는 시계의 라인을 살릴 수 있는 매력적인 솔리드백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 이제 시작인가요? 직선과 원만이 존재하는 이곳에 서서 새로운 곡선, 타원의 시작점을 찍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계씬 전체에 먹히지는 않겠지만 예술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소수의 덕후에게는 특별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취향은 좁아도 깊을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큰 리스크를 짊어진 이 작은 브랜드의 무모한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